대략 10분 정도로 서울 부산 아파트 부동산 전문가 참고용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대부분이 뭐 전문가분들이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어느 정도 수준과 레벨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전문가용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아마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 줄줄이 뭐 규제가 어떤 건지 풀렸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은 알아서 확장하시고, 일시적 2주택자 이거 처분기한도 3년으로 연장이 돼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네, 그래서 당장에 물건을 팔아서 지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2년에서 1년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좀 두고 보자. 다주택자들은 이제 일시적 2주택자 이분들이 좀 두고 보자 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 가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죠. 국내 최초로. 네, 이 바닥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시기. 네, 여기가 언제죠? 네, 여기가 3월이라고 했죠. 언제 3월? 2023년 3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설 쓴다고는 얘기 나왔죠. 허풍이다. 소설 쓴다. 자,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 방송은 그래요. 그래서 제 방송은 항상 여러분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니까 그때 이 사람이 미풍이 이런 얘기를 했네. 맞네. 항상 그런 식입니다. 항상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빠르면 2월이고 2023년 올해죠. 빠르면 2월이고 늦어도 3월 안에는 이 바닥을 찍는다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뭐 지그재그 뭐 이런 식으로 뭐 약한 상승이거나 약한 하락이거나 의미 없습니다. 네, 더 이상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잘 이거 암기를 하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자, 실질적으로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도 보셨지만 뭐 지금 규제가 풀리고 뭐 지금 일시적 2주택자 다주택자 어떻게 되고, 그리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다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수요들에 따른 대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엇이죠? 이거 다 지금 변수입니다. 변수. 근데 이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변수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뭐 어느 뭐 TV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것만 봐요. 이 말이 뭡니까? 현실만,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본다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이란 거는 무엇이죠? 사이클이죠, 사이클. 이렇게 오름과 내림이 반복되죠. 그래서 무엇을 보라고 했습니까? 시간을 봅니다, 시간.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계산을 하면요, 끝입니다, 계산. 그러면은 언제가 저점이 되고 언제가 고점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 방송의 요지라는 거고, 그것을 보라고 전문가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하락폭이 줄어들죠. 하락폭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1월부터. 왜? 이게 언제까지 줄어듭니까? 빠르면 2월이고 늦어도 3월 줄어든다고 했죠. 그 이후부터는 급락이 없습니다. 부동산 급락이. 자,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서울 지금 많이 줄었죠. 줄어든다.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제 세종도 조금 줄어들고 대구도 줄었는데 아주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자, 이 상황들이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플러스가 쉽지 않습니다. 플러스는 뭡니까? 네, 플러스 수익률이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권에 돌고 있지만 플러스 수익률로 지금 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 금리라는 문제 있죠. 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살 때는 지금과 같이 고금리, 가장 금리가 높을 때 사야 되겠죠. 금리가 가장 높을 때. 이 고금리 상황이죠. 그리고 저금리 상황이 있습니다. 저금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품만 잔뜩 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금리 상황에 안 사요. 안 삽니다. 팔려고 하지. 저금리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살려고만 하죠. 자, 금리가 이렇게 높은 것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리금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내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고, 네, 이거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른 요인들이 이거 지금 대기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 수요. 그러니까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저가로 주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가 매수. 자 시세가 플러스가 되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추격을 해야 되죠. 추격 매수가 돼야 되죠. 근데 추격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왜 그렇습니까? 99%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네. 인형인간입니다. 인형인간. 이거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만 나쁠 것 같이 들리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투자의 세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투자의 세계로 볼 때. 그러니까 99%의 사람들은 바보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 규제 확 풀었는데 무주택자들은 뿔이 났습니다. 네, 뿔이 났죠.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물. 이 보물에 지금 판매되는 가격이 1억 원이에요. 뭐 어떤 보물인지 모르겠지만 자 1억 원짜리가 지금 이게 뭐 6천만 원이 혹은 뭐 6천 혹은 5천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99%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99% 사람들은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 떨어진다. 자,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1%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1억 원을 주고 보물 한 개를 살 수 있는 것이 이제는 5천만 원이 됐으니까 이게는 두 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40% 50% 떨어진 아파트들이 많죠. 그게 강남에서도 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본이 뭐 5, 6억 떨어진데 얼마 많습니까? 뭐 10억도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고 많습니다.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지금 투자의 세계에서는 갈림길에 선다는 겁니다. 못해요. 자, 1억짜리 보물이 5천만 원이 됐으면 두 개를 살 수 있다는 생각 안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무주택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무주택자는 계속 무주택자를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무주택자라고 하는 이 투자의 세계에 뿔났다고 하는 무주택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살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매수를 언제 합니까? 매수를. 네. 이 보물이 1억 원짜리가 2억이 되면 매수합니다. 2억이 되면. 이게 99%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돈이 1억 원이 있고 그 보물이 1억 원이 하는 거를 자, 이게 5천만 원이 됐으면 두 개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2억이 됐을 때 추격 매수합니다. 추격. 항상. 2억이 돼서 자기가 가진 돈 1억 플러스 뭐랍니까? 대출 1억을 껴서 삽니다. 대출 1억을 껴서. 그러니까 자기 돈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논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그래서 시세는 항상 무엇입니까? 영원히 오르지도 영원히 내리지 않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99% 사람들은 여기에 물립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매도를 하고. 네, 이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됐다. 10억짜리 아파트가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무주택자는 절대로 사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집값이 떨어졌는데 내 집 마련이 쉽냐? 집이 떨어질 때는요, 내 집 마련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세값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도 주로 같이 떨어지잖아요. 네, 집값 하락폭이 더 크게 되면 전세가 하락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역전세난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어떻게 됐죠? 네, 금융위기 이후로는 뭐 12년도에 최저가를 찍고 나서 이때 금리가 가장 높았죠. 금리가. 네, 12년도가 금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자, 이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집을 팔고 전세 수요가 많았습니다. 전세 수요가.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는 다르게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굳이 집을 안 사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세입자로 남을 수 있다는 이 얄팍한 생각들이 술수가 넘쳐난다는 거죠. 기존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을 주고 전세 들어갔는데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3억만 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집을 산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1억짜리가 50% 할인해서 5억이 살 수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산다는 얘기죠. 이것이 2억이 됐을 때 빚을 내고 2억을 주고 산다는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입자들이
집이 떨어져도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2023년은 이제 입주 물량이 지금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다가 2024년에는 서울 기준입니다. 좀 늘었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2026년부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별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방송에 몇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한 달 전에도 한번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물량이 언제부터 늘어나죠? 네, 10년 후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2035년부터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가 지금 풀렸습니다.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지금 풀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기본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게 되겠죠. 정비 사업이. 그럼 이때 지금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2024년 이후로는요. 어떻게 돼? 네,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2026년부터는 아예 어떻게 되십니까? 소멸합니다. 네, 신축 아파트는 거의 소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축 아파트만 소멸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물량 자체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노트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생산이 안 되죠. 땅은 절대 생산 안 됩니다.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어요. 땅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용률이 다 높다는 겁니다. 지금은 땅이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살고 싶은 지역의 사용률이 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네, 다 지을 만큼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지을 데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논리가 재건축에 있어서는 이제는 중층 재건축이죠. 중층. 네, 5층 이하 저층 재건축은 지금 다 해먹었습니다. 이제는 중층 재건축이에요. 이제 반포주공이 하나 남았죠. 중층 재건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이 안 늘죠. 물량이 한계가 있죠. 물량이. 네, 기존의 조합원들 지금 조합원 분양 물량 세대들 빼고는 일반 물량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번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재개발은 그러면은 일반 물량 맞나요? 이것도 물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지가 괜찮은 곳 그리고 분양성이 있는 곳은 땅의 사용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유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안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지금 땅이죠. 땅이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2026년, 2025년을 기점으로 하고서 나서부터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선진국 시장의 어떤 물량으로 간다는 겁니다. 물량이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제 서울이죠. 서울은 그나마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부산입니다. 부산. 자, 부산은요. 2026년 되면은 완전 소멸입니다. 완전 소멸. 그러니까 해운대 쪽은 아예 없고요. 지금 해운대 우3구역 정도 남았고 이거는 한 2027년, 28년 정도 돼야 되고, 자, 수영구는 광안 2구역 하나 있고, 그다음 남구는 대연 3구 이거 말고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저 서구 쪽에 뭐 에코델타시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분양은 받았지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과 부산은요. 땅의 사용률 자체가 이미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은 사용이 안 되죠. 땅이 한 번 된 사용은 이걸 허물어야 되는데 이게 허물고 다시 짓는 데는 10년에서 기본적으로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2035년이 돼야지 어떻게 돼 공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2030년이 됐어요. 2030년이 되면은 저는 여기서부터는 인구 늘어난다 생각합니다. 인구. 출산율이 여기서 늘 수밖에 없어요. 출산율이. 그럼 여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0.76명 이제 지난 시간에 방송했지만, 자, 2030년이 되면은 여성들이 이제는 군복무 해야 됩니다. 군복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르죠. 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으면은 네,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출산율이 이 2명까지도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100%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면은 황당해요. 전부 다 뭐 소설 쓴다 그러고 허풍이라 그러고 말이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맞네 이래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물량 없죠. 물량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울과 부산은 제가 핵심적으로 보라. 그리고 경기권은 지금 뭐죠? 지금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충분히 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과 부산은 어떻습니까? 2026년 정도가 되면 그 자체만으로 그 시간이 되면은 항상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간이라고 했죠. 시간. 시간의 논리는 우주만물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점과 고점을 볼 때는 시간을 보자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의 논리로 봐서도 이제는 땅의 사용률, 우리가 땅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은 2026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물량이 없다. 자, 생산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2035년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서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 무주택자들은 어떤 논리로 접근하겠습니까? 논리, 로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삽니다. 이때. 어때 됩니까? 이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 안 나오죠. 30년 동안, 35년 동안 이제 이때 되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게 불장이 되는 거죠. 불장. 다 불장이 되는 건 아니겠죠. 입지에 따라 다르겠죠. 무주택자들은 이때 불장이 되면서 자기가 가진 돈 거기다가 대출 껴서 무엇을 합니까? 추경 매수합니다. 추경 매수. 자,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방송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26년 소멸되기 전에 그 앞전에 언제부터 사라고 했습니까? 최소 3년 전. 늦어도 2년 전에 사야 된다고 그랬죠. 시간이 안 맞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공급과 수요 물량은요. 시세보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세는 빨리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게 시세면요. 이게 시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차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죠? 선행을 하죠. 사람들은 선침해합니다. 선침해.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세는 조금 더 2년에서 3년 늦어도 2년이고 3년 전부터 움직인다. 그러면은 시간 날짜가 2023년이 됩니다. 2023년. 이게 바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땅은요, 빵집에서 빵을 만드시, 라면 만드시 생산 안 됩니다. 땅이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인 것이 바로 땅이죠. 그 한정적인 거에서 어떻게 희소성을 찾느냐가 부동산의 게임입니다. 다시는 이 입지에 이것이 나올 수 없다. 그것을 사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강의나 유튜브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